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 보고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북한과 남한의 GDP가 45배 차이고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10배가 넘게 쓰는데 최소한 저는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10배가 넘게 쓴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예, 네. 최소한 20년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도 늘 얘기하면 우리가 미군이 없으면 한미동맹이 없으면 우리를 지킬 자신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지난 10년간 방산비리 규모가요. 1조 원이 넘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 그 사이에 총 금액이 1조 1,522억 원이에요. 확인된 것만. 최근 10년만. 예. 네. 이 침대 미스터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병 침대? 얘기했죠, 여러 번. 예. 우리 침대가 개별 이렇게 침대가 아니라 침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재질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한 쭉 긴데 해가지고 한 10명 이렇게 쭉 누워요, 한쪽에. 그래서 양쪽에 한 개 소대가 같이 잡니다. 요즘 최근에 갔다 온 분들은 개인 침상 썼을 거예요. 개인 침대. 그게 이제 그 침대를 옛날 쭉 같이 10대명씩 누워 자던 침상에서 개인 침대로 바꾸는 사업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한 거예요, 그거. 예. 예. 이게 지난 9년가 10년 가까이 돈이 6조 8천억 썼어요. 6조 8천억이요? 6조 8천억. 이걸 바꾸는데. 근데 이게 아직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지금 2조 6천억을 신청했습니다. 거의 10조 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에이스 침대로 다 갈아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대가 60만 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최고 침대 한 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로 우리 60만 명 다 바꿔줘도 1조 8천억. 나머지 5조가 어디 갔냐고. 그리고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 침대 있었죠. 7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를 해도 4조 원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모자란다고 돈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2조 6천억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조 원을 메꿔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침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면적이 넓어져서 숙소 구조도 바꾸고, 바꾸고 또 이렇게 이 물건 있잖아요. 이제 무슨 개인 놓는 캐비넷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런 부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문제 나와서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길래 임대 아파트 기준 가격이 있어요. 평당 가격. 그 가격으로 전구를 다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비리로 드러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일부가 드러났어요. 네. 예를 들면 지난 2011년 당시에 천안함 폭침 있고 일주일 후에 퇴임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있거든요. 이게 여러 복지기금 한 5억 원 착복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때 내무반 침상 교체 사업 중에 이 돈이 일부 착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야금야금 다 빼먹었겠죠.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이제 공고명령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 중에 처음에 들어간 거는 이제 복지기금 한 5억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침상 사업 돈까지 빼돌린 게 드러났고, 그래서 이게 몇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군대 부대 운영비라고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침상을 바꾸라고 침대를 바꾸라고 돈을 내려보냈는데 침대 바꾸는데 안 쓰고 그냥 부대장이 알아서 짬짬이를 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군내 감찰을 통해서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묻히고 돈이 모자르면 또 달라고 그러고 모자르면 또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거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찬스 뭐 이렇게 본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유형이 어떻게 해먹냐? 돈에 이제 우리가 대충 크게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먹는 유형이요. 예. 이제 첫 번째가 이 군사 기밀 유출하는 겁니다. 헬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 헬기는 악천후에서 우리가 기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하면 그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겁니다. 해당 업체, 관련된 업체들한테.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그쪽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낙찰받을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일광공영은 기억하실 거예요. 전에 무슨 여자 탤런트하고 관련됐던 분이 관련된 회사셨죠.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여자 탤런트하고. 클라라. 예. 그 회장님과의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그 회사예요, 그 회사. 예. 예. 그런 헬기 개발 사업이나 잠수함 관련된 여러 가지 할 때 외국, 예를 들면 국내 업체는 물론 저런 대개 우리나라 업체들은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하고 수입해서 사업사 에이전트라든지 독일 중개상 또 이런 관련 업체들에게
전부 다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큰 덩어리면 얼마나 받습니까? 보통 뭐 저 10% 안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가 부풀리기가 있다. 네, 원가 부풀리기는 뭐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뭐 200원, 300원에 구입하는 거죠. 혹시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USB를 10만 원을 구입한 거 혹시 기억나는 아. 그 100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짜리 USB. 예. 어떤 기능이 있길래 자동 폭파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원가 부풀리기는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각종 무슨 여기 나오죠 기상 관측 라디오 전대라든지 뭐 탐지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할 때마다 원래 단가는 뭐 10,000원, 20,000원, 10,000원이 정상가인데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20,000원, 30,000원을 하고 이제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정말 군대 옛날에 저도 다녔을 때면 군복이라는 게 희한한 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네, 특수군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군화 우리가 옛날 신을 때도 요즘 이 등산화 아웃도어 신발 얼마나 좋습니까? 가볍고 튼튼하고요. 근데 우리 군화 같은 경우는 이 못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신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오래 신고 행군을 하다 보면 못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발을 찔러서 피가 나요. 저도 피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있잖아요. 그 업체들 중에 가장 후진 업체를 네. 골라서 가장 원가를 크게 부풀려서 빼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주로 어디와 관련됐냐면 그 보훈단체와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제한군인의 산하에 여러 그 수의 계약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이 군수품, 군납품, 일단 병사들이 장병들이 쓰는 물자를 아주 이 엉성하게 갖다 오는 거죠. 그건 이제 원가 부풀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불량품 납품하는 거 연계돼 있는. 그 근절되지 않는 게 그걸 그냥 직업 군인들은 당연한 수입의 일부로 선배들로부터 쭉 물려받아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죄의식도 없는 것 같고. 그때 군화 휴식 시간만 되면 야전삽이나 총으로 막 위를 때려요. 못을 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부작용을 막으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드로 붙였어요. 접착제로. 접착제로 붙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접착제 분량으로. 아, 그 본드 얼마 한다고 그것도 싸구려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런 것도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유효 인력이에요. 실제로는. 미군만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군수산업이 그래야 장사를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 군대를 계속 돌리는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장군도 못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우린 전쟁이 있어야지. 생각해보면 그 한국 전쟁 이후로 베트남에 잠깐 갔다 온 거 말고는 자기들이 막 군인이라고 막 힘주고 장군이라고 하는데 전투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러다가 전쟁 나면 신발 밑창 떨어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쟁 나면 안 된다. 미군이 도와줘야 된다. 이건 직장인이지. 군대라고 하는 직장에 들어간 직장인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군인인가 싶어요. 원래 미국 같은데 이 아웃도어 산업을 이끌어가는 게 군납업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90년대 초반에 그 걸프전 있었잖아요. 걸프전 때 미군한테 제공했던 그 사막에서 이 방풍, 그 다음에 이 모래가 들어온 걸 다 막기 위해서 옷이 배급됐는데 그 옷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당시 여기 그 이태원이나 이런데 그 불법으로 그 옷이 유통됐는데 그 당시 가격이 2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 누가 입고 왔냐면 제가 이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그 옷을 입고 오신 분이 KBS PD가 한 분 입고 왔는데 그 다큐멘터리 찍는데 이분이 그 옷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옷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 다큐멘터리 찍는 분인데 야외 어딜 가도 이것만큼 좋은 옷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군납품이 최고의 퀄리티인데 거꾸로. 네. 우리는 최하품질이잖아요. 최하품질. 그렇죠. 근데 이런 군대 비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건가요, 이제까지? 있었죠. 있었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그 군 검찰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군내 비리는 군 검찰이 하잖아요. 근데 군 검찰이라는 게 보면 다 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들은 평생 그 사람들 직업군이잖아요. 평생 군대에 있었고 나가서도 군 커뮤니티와 연결돼 있는데 그 매몰차게 못하거나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나 뭐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제대로 안 안 된다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군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 사법제도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군법이 적용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처음에 이 수사를 할 때는 헌병이에요.
헌병은 다 알겠지만 사단은 사단장의 지휘를 받고 군사령부는 군사령관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헌병부터가 제대로 된 수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장이 비리를 하는데 그 사단장을 헌병이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리고 대학이 하나잖아요. 사실상 육사 하나.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선후배인 거예요. 같은 대학에. 군 검찰도 그 부대 그 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짬짬이고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대로 수사하기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여기는 다 그 엄벌에 쳐야 되고 이거 반역죄거든요. 반역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 있어요. 잘한 게 있어요? 예, 하나 얘기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몰래 그냥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거죠. 네. 뭐냐면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해봐서 알다. 이 그분 잘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비를 이분이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방비가 7% 8%에서 많이 오르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5% 6%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국방이 비리 이것만 줄여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사청장에 기재부 출신도 갖다 놓고 음. 그래서 이거를 좀 개혁하려고 손을 대다가 사실은 그 천안함 사건 나고 연평도 사건 나면서 허물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남이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남도 못 먹게 하겠다. 자, 문서도 위조했다. 이 문서 위조는 결국 이제 성능을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험을 했는데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네. 근데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난번에 방탄복 사건 같은 유명한 건데 방탄복이 총알이 뚫려. K9 자주포 이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최근에 그 터져가지고 포가 터져서 그러니까 포탄이 포 안에서 터져가지고 쏴서 터진 게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병들이 희생당한 안타까운 일이 희생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 K9 자주포는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납니다. 아시겠지만 연평도 때 9문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3문이 고장 정상 작동을 안 해서 대응 사격을 못 해요.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근데 이런 그 K9 자주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 뭐냐면 당초 이 테스터하고 원래 성능의 우리가 스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럼 수치를 바꾸는 겁니다. 되는 걸로. 되는 걸로. 그래서 납품이면 이제 멀쩡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총알을 맞으면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이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으로 둔갑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입고 하면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오케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입힌 다음에 총을 쏴야 돼요. 네가 오케이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 문서 위조가 주로 이제 불량품의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수륙 양육 장갑차가 실험 테스트하다가 물속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장병 3명이 희생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늘 우리 명품 국산 탱크라고 하는 흑표 실전에 쓰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걸 알아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북한하고 붙으면? 이 수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직도 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리온. 그러니까 이게 비리백화점 카이가 원가 부풀리기도 있고, 예, 예.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도 분식회계,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불법 청와대 채용. 수석비서관은 누구시죠? 이정현. 그 유명한 이정현 수석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카이에 검찰이 수사하러 왔더니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장방에 왜 앉아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당시 국방위에 계셔서 예. 국방 관련 군수업체들 몇 군데를 일정을 급하게 잡으셔서 하필 압수수색한 날 아침에. 거기만 아니시라고 하는데 참 오비락도 아니고 납품 비리는 일종의 이거는 그냥 아예 문서도 아니고 늘 하는데 납품을 이제 후려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량을 줄이거나 또는 원래 약정된 물자가 아닌 다른 물자를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수리점을 갔는데 순정품이라고 아시죠? 정품을 안 쓰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자동차의 배터리가 원래 정품이 있는데 그거보다 용량이 작은 거 이렇게 네, 막 비표를 집어넣고 이런 쓰거나.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갑자기 가서 쓰는 경우도 있죠. 전 요즘 전기 제품에도 많아서 그런 것처럼 납품 비리를 하게 되면 이제 불량식품 아, 패티도 네. 원래 그렇지. 이게 순고기여야 하는데 거기다가 닭발 잘라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생 네.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거에서 하거나 각종 또 대공 장비에 통신 장비 이런데 정품이 안 들어가니까 고장이 잘 생기죠. 관리하기 되게 어려워. 비용이 많이 생기는. 이런 이제 납품 비리가 이거는
이거는 좀 그 상대적으로 좀 그 낮은 수준에서 비리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없나 그 특정업체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요. 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특정업체하고 유착 관계는 되게 아까 얘기한 여러 그 특정 보훈단체와 관련된 산하 그 군납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납품 그 계약을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몰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전직 고위장성이 어떤 회사에 그 이사로 가거나 그 자문을 담당하면 그 업체 일감 계약감을 몰아주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 특정 업체하고 유착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리백화점 카이를 한번 이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카이가 아마 이번 국방 비리할 때 어마어마하게 아마 이 문제가 그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 부풀리기 해가지고 이제 T-52 이 고등훈련기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개발한. 그래서 원가를 부풀려가지고 그 T-50하고 경공격기 FA-50이 있어요. 그러니까 T는 그 트레이닝 할 때 T고 FA라고 할 때는 F라는 건 우리가 전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B는 이제 폭격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고등훈련기하고 경공격기에 대한 가격을 수출하는 것보다 가격을 훨씬 높게 해가지고 납품해서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깁니다. 그 다음에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한 원가 부풀려가지고 무려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려요. 카이가. 이걸 다 봐준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몇 개 언급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정치헌금을 냈다고 하고 뭐 자기 백이 청와대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등등 있는데 그러면 이 건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갔으면 보통은 최순실까지 가잖아요. 궁금한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카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는 2013년 5월에 하성룡 사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근절하기 위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합동 그 조사반이 구성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군 검찰에만 맡기지 않고 이 일반 검찰까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반 검찰이 여기 참여한다. 예, 네. 이미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했었는데 유명무실했죠. 네. 제대로 안 됐죠. 그 당시 검찰 뭐 우리 기대하는 기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합동 수사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군 검찰 왜냐하면 이게 군 검찰과 민간이 합동을 해야 되는 게 군인들과 군무원은 군 검찰이 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은 이게 군 검찰 수사하기 어렵거든요. 이미 옷을 벗은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군납업체들 민간인들이 있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형량을 좀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올릴 생각인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형량을 대폭 올리는 걸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또 대통령이 되셔도 여러 차례 이 말씀하셨죠. 사실상 이 매국행위고 나라 팔아먹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적행위라고까지 했죠. 이정희 맞죠? 네. 예. 그 천안함 때도 그 소나라고 이 음파 탐지기가 작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났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공격하고 간 것보다 더 문제는 그거를 감지하거나 때리고 갈 때까지 몰랐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더 큰 문제죠. 김관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 치노크 헬기 불량품 구입 사건이 네. 나왔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단종된 헬기를 예. 1,500 주고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45년 동안 쓰고 예. 이 보잉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군수 물자를 살 때 계속 개량해서 쓸 건지 말 건지를 계속 평가합니다. 이제 더 이상 포기한 거예요. 이건 개량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팔려고 매각한 걸 우리가 덥석 삽니다. 얼마에 샀죠, 그거를? 굉장히 엄청난, 1,500억. 14대를 58억 원에, 한 대당 58억 원에 구입한 겁니다. 미군이 2003년 단종시킨 걸. 그래서 헬기 구입에만 총 812억 원. 그 다음에 기타, 그 간접비 포함하면 이 들어간 비용이 1,496억 원, 1,500억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 장비는 이미 미국에서 잉여 장비로 판단한 거예요. 생산해서 45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보잉도 이것이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 안 합니다. 왜? 이제 뭐 자기들은 안 쓰겠다고 해서 판 거기 때문에 보잉이 보장할 이유가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데 이제. 그럼 고장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뭐 그 보잉에게 의해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군에서 뭐라 그러냐, 잘 수리하면, 잘 소리하면. 그러니까 잘 수리하고 관리를 하면 2031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거였어요. 까지 살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를 낸 게 그 국방연구원이에요. 국방연구원. 예. 근데 국방연구원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국방장관이 이 사업에 관심 있고 하고자 하니까 맞춤형 보고서를 쓴 거죠. 초계기는 도올때잖아, 초계기. 어제 나온. 로키드 마틴 사건인데 다행히 이거는 900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상태는 더 나빴다면서요. 천안함 침몰 이후에 잠수함 수색용으로 이걸 구입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것도 이념을자. 그거는 이미 퇴역해가지고 사막에 진열돼 있던 거래요. 아, 그러니까 정말요? 이미 3, 40년 써가지고 2009년부터 전량 폐기 처리된 거예요. 사형! 무기징역으로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네. 창고에 넣어놓은 거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이제 그 본인이 국방장관직을 내놨기 때문에 계획만 하고 더 진척이 안 된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직후에 중단했어요. 터지지 않았으면 또 달라질 수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뜨끔. 그렇죠. 이게 아마 계획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금년 말까지잖아요. 원래대로 했으면 탄핵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랬으면 그 계약서 다 썼을지 모르죠. 계약서 쓰면 물릴 수도 없잖아요. 8천억 이번에 그거는 8천억짜리. 예. 이거는 뭐 원래 그 처음에는 20대 도입하려고 하다 12대로 조정을 해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작년 10월부터 원점에서 재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즉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일단 스톱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아, 뭐 있다. 멈춰라.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큰일 났다 싶으니까 안에서도 말 나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 더 추진을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혹으로만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김관진 안보실장은 지금 전 안보실장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치누크 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지시했는지, 당시 그 본인이 이제 그 검찰 조사 받으셔야 될 때가 된 거죠.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고, 그렇죠. 그 핵심 라인에 항상 김관진 국방장관 혹은 안보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록히드 마틴이 또 어떤 물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사드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드는 그 직전에, 그보다 전에 갑자기 확정되지 않습니까? 밀어붙여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뭐 내년에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16년이었죠. 그러니까 탄핵 직전 전에. 그러니까 내년까지 검토하고 처음에는 계획도 없고 뭐 아무런 우리가 검토한 적도 없다가 우리 정부 입장이었다가 한 달 만에 바뀌어요. 갑자기 입장이 바뀌면서 급격하게 사드 구입을 확정짓습니다. 네. 최순실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확인되지 않은. 않은 얘기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맥락이 있죠. 사드,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이 초계기, 사실 고물 초계기, 로키드 마틴. 네. 이게 전부 다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던 거죠.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사안이 있고, 그리고 그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방산 비리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 옵션 하나를 뺏어버렸다는 점에서 이 반역죄라고 보여질 정도 큰 죄를 지었고, 그리고 대선 기간에 갑자기 기습 배치를 했고, 뭐 등등등 많잖아, 따지면. 지금 근데 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느냐, 이 답답함. 이 중국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이 현대자동차는 그 중국 사업에서 자동차 판매가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갔던 롯데, 뭐 신세계 다 빈손으로 지금 나와야 될 판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럴 바에 그냥 우리가 미국이 운영하지 않고 우리가 사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 말은. 그래서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그 안보 라인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법적 책임 추궁이라든가 이건 언제 되나요? 그 의원님이 결정할 사안은 아닌데 뭐 아시는 거 없어요? 우리 치누크 헬기 네.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수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관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안보상의 뭐 그 현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국방 비리로 연결시키긴 좀 어렵고, 다만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사실 택도 아닌 무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뜬금없이. 그리고 FX 사업도 그렇고 우리 새로운 미래 그 전투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가 로키드 마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다 김관진 장관하고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치누크 헬기 사업을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당시 군수물자 소위 얘기해서 미국의 군수물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는 시작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잡아드릴 거죠? 비리가 있으면 다 잡아드려야죠. 그리고 왜 소중한 자꾸 걸 뺏어야죠. 의원님한테 검사 아니신데 왜? 제가 잡아드린 거 아니고 의원님이라도 잡아드려 주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상당수 저희들이 좀 파악한 게 있고요. 이번에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시작인데, 저는 이제 국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위의 여러 의원님들이 확보한 자료가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있고, 저도 지난번 사자방 첫 번째 시리즈, 저는 산업자원통상위에 있어서 이 자원외교, 자원개발 관련돼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을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려 나옵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뭔가 기대되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고리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 부처의 자료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여당이 되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치누크 헬기 사업 같은 것도 드러나기 그런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럼 10월 달 되면 각각 10월 달 이런 거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 중요합니다. 막 지를 수 있으니까. 예. 약간 확실하지 않은 거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때 그거를 얘기하면 검찰이 그걸 갖고 수사를 하거나 혹은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해서 예. 더 파헤치게 되는 거죠. 파헤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있는 국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월에 과거 정권과 새로운 정권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내년만 해도 과거 정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정권에 대한 국감이 되는데 이번 국감이 지난 정권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역할을 못하면 바보. 참. 자, 국감에서 네. 홍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꼭 끌어올려 주세요.